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문법. 오늘은 은는과 이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예비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설명은 외국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는과 이가는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 즉 초급 1급부터 많이 사용되는 문법 항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1급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자기 국적, 직업 등을 얘기할 때부터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은는과 이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중고급 정도 단계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은는과 이가를 직관적으로 쉽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한국어와 다른 언어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 은는과 이가 같은 이런 조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을 들어도 외국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러분이 우리 은능과 이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 내용의 수준을 조금 쉽게 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 대조할 때 여러분 은는을 사용합니다. 비교 대조할 때 은는입니다. 자, 여기 세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키가 큰데 동생이 키가 작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비교 대조할 때는 은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뭘 비교하는 거죠? 제가, 저와 동생, 제가 키가 큰데 동생이 키가 작아요. 그럼 저하고 동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에 비교하는 문장에서는 비교하는 대상을 은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가 아니라 저는, 동생이 아니라 동생은, 이렇게 비교 대조할 때는 은는을 사용한다. 두 번째, 어제가 추웠는데 오늘이 따뜻해요. 자, 여기서는 뭘 비교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의 날씨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 대조할 때는 은는을 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고칠까요? 해보세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는? 자, 여기서 내 친구 뒤에는 는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뭐죠? 듣기와 말하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가 듣기는 못하지만 말하기는 잘해요.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에 은는을 붙인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는을 그냥 쉽게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외국인들에게 은는과 이가를 비교해 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교 대조할 때 은는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아셨나요?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의 어떤 말하기 센스는 대단한 겁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외국 학생들은 여러분이 초급 때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선생님이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어는
잘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비교 대조할 때는 은는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제가 중국어는 잘합니다 라고 한다면 은는은 비교 대조할 때 쓰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어는 잘하는데 뭐 한국어는 못해요. 중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못해요. 중국어는 잘하는데 요리는 못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는 이것도 못해? 야, 너 중국어 넌 요리도 못해? 운동도 못해? 영어도 못해? 뭘 잘해? 제가 중국어는 잘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는 좀 나쁜 친구이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전 다른 것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중국어는 잘합니다에는 다른 것은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니와 제가 키는 비슷해요. 자, 언니와 제가 키는 비슷해요 라고 했습니다. 키는 비슷해요라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언니와 제가 다른 것은 안 비슷한데 키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 얼굴은 안 비슷해, 성격은 안 비슷해, 근데 키는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말할 수 있겠죠. 야, 너랑 언니 정말 달라.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네. 진짜 자매 맞아? 뭐 남매 맞아? 이렇게 말하면 뭐 자매 맞아? 이렇게 말하면 언니와 제가 키는 비슷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건 다 달라도 키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비교 대조할 때 은는을 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문장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펜은 있어요. 그 펜이 작년에 친구에게 선물 받은 펜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다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 은능과 이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한국말에 서투른 유치원생, 초등학생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에서 책상 위에 펜은 있어요. 그 펜이 작년에 친구에게 선물 받은 펜이에요 라고 할 때 한국 사람은 펜이 있어요. 그 펜은 작년에 친구에게 선물 받은 펜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처음 말하는 내용일 때는 이가, 그 내용을 다시 말할 때는 은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것을 그 말할 때 처음 그 대상을 말할 때 언급할 때는 이가, 그리고 그 언급한 대상을 다시 언급할 때는 은는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펜이 있어요. 펜을 처음 말했죠. 그 다음에 그 펜을 다시 말할 때는 은을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말할 때 노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이에요. 노부부라고 이제 다시 말하죠. 그때는 은는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 말할 때 이가, 그 내용을 다시 말할 때 은는인데요. 이건 쉽게 제가 설명한 거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미 알려진 정보일 때는 은는, 새로운 정보일 때는 이가라는 말을 쓴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처음 말할 때 이가, 그 내용 다시 말할 때 은는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책상 위에 펜이 있어요 라는 이 문장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There is a pen on the desk.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 그 펜은 작년에 친구에게 선물 받은 펜이에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할까요? The pen is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ere is a pen. 책상 위에 펜이 있어. 이 펜을 처음 언급할 때 뭐를 썼죠? 그렇죠. 우리 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펜을 다시 말할 때 어떻게 했죠? 네, 그렇죠. 더를 사용했어요. 자, 굳이 이가 은는을 영어와 대비시켜 보면 이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on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은는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영어와 대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것,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 대화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맞죠?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question, answer. 의자가 책상 옆에 있습니다. 자, 앞에 의자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의자를 말했어요. 근데 그 의자를 이제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그때 여기에 어떻게 했죠? 의자는 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이 박준상입니다. 이러면 좀 어색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름이란 말 했어요. 그 다음 대답할 때는 제 이름은 박준상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대화. 이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누구입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좀, 네, 부담스러운 질문이네요. 맞죠? 나이를 밝혀야 되니까. 자, 이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으면 교수님, 그러면 김민수 씨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맞나요? 어때요? 맞을까요? 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저 당연하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단어를 다시 말할 때 은는을 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김민수 씨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지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앞에 나온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어에 반드시 이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에 대답을 이렇게 쓰면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쓴다면 여기에서 은을 해도 됩니다. 왜요?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이라고 퀘스천 질문했고요. 대답도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때는 은는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에서 대답에서는 김민수 씨라는 새로운 답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름을 말했죠. 이럴 때는 이가를 사용한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쓸 때는 은는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외국인들이 실제 쓴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저기 마이클 씨가 옵니다. 마이클 씨는, 자, 앞에 저기 마이클 씨 얘기했어요. 그 마이클 씨를 다시 얘기할 때는, 그렇죠? 는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우연히 진수를 만났다. 그 진수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요. 진수는 할 때, 는 다시 말할 때, 나는 경주에 자주 가요. 경주는 아름다워요.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말할 때는 은을 사용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자, 여기 두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I am Korean. I am Korean. 똑같아요. 맞죠? 중국어로 번역하면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과 제가의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는과 이가에 해당하는 게 일본어에는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은 이걸 구분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미국 영어, 중국어에 없는 이런 조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먼저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 제가와 저는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의 question, 질문이 뭐죠? 네, 맞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는 게 질문이죠. 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할 때 대답,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말할까요? 질문이 뭘까요? 네, 그렇죠.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I know. 내가 여기에 이 교실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30명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누구인지 난 모르겠어. 자, 여기에 한국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네, it's me.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알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뭐 이럴 때 근데 그 사람의 국적을 모를 때 이 상황에서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나 여기에 누군가 있는 걸 알아. 한국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누구예요? 나 도대체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를 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그렇다면 여기 은는과 이가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은는의 앞에 있는 이 information, 이 정보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정보가 중요할까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대화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은 아는데 나의 국적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질문할 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죠? 그렇죠. 는 뒤에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요 국적을 말하는 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라는 거는 어떤 정보가 중요할까요? 자, 질문, 퀘스천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한국 사람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it's me,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분이 되시죠? 은느는 보면 뒤에 있는 이 정보가 중요하고 이가는 앞에 있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은느는 뒷정보가 중요, 이가는 앞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할까요? 비슷한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이가가 쓰인 문장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subject, 주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은는이 쓰인 문장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서술어, 이렇게 동사, 형용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기소개에서는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자기소개에서는 제가 뭐뭐가 아니라 저는 뭐뭐로 시작한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드라마에서 하나 가지고 온 말이에요. 그 드라마의 말이 조금 어려워서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바꿨습니다. 썸남이 썸녀에게, 여러분 썸남 썸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친구 사이인데 조금 좋아해요. 이 가가 이제 남자예요.
작가가 오늘은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고백을 하고 싶어. 나 너 좋아했어. 사실은 그 사랑했어.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약간 좀 부끄러워한 스타일이고 여자는 좀 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말합니다. 저기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말? 그러니까 남자가 약간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가 뭔데? 빨리 말해봐. 이런 거죠. 그때 남자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뭐라고요? 말이 자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내가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조금 어색해요. 왜냐고요? 여기에서 한국 사람은 은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인포메이션 정보는 뭘까요? 자 남자가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래서 무슨 말 빨리 말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얘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보예요. 맞죠? 여기 이가와 은는이 있는데 뒷정보가 중요하다면 앞에는 은는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것까지 구분해서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쓰기를 한다든지 한국어로 어떤 긴 문장을 쓸 때 혹 이런 문장을 쓸 경우에는 은는을 뒷정보가 중요할 때는 앞에 은는을 쓴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이거를 다 기억하고 꼼꼼하게 기억해서 말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겐 너무 가혹한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은는과 이가를 한 문장에서 쓸 때가 있어요. 한국어에는 주어를 두 개나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처음 주어에 은는, 나중 주어에는 이가를 쓴다는 것.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두 개 나올 때는 앞에 은는, 뒤에 이가. 피터 씨는 키가 아주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은는, 뒤에 이가를 쓴다는 것.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하라 하자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맛있어요. 뭐 이런 거 형용사가 나올 때는 이런 문장이 이중주어문 주어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외국인들에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요. 내포문이라고 해서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는데 이제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의 안에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은 주어가 이가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다음 달에 제임스가 결혼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자,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소문이 사실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 제임스 씨가 결혼할 거예요 라는 문장이 또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연결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에는 주어가 그렇죠? 여기에 는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이 노래는 곡입니다 라는 문장 안에 제가 좋아해요 라는 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여기에 제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외국인들이 이것까지 말할 때 그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이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했다가 나중에 어떤 쓰기 할 때, 라이팅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스피킹 할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 상식을 말할 때는
은는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지구는 둥글다. 혹시 여러분 지구가 뭐 네모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넓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 상식을 말할 때는 은는을 사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해가 서쪽에서 뜨진 않죠. 이런 것들은 은는을 사용한다. 엄마는 여자다. 엄마가 남자일 수 없습니다. 맞죠? 엄마는 여자다.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죽어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 진리, 상식을 말할 때 은는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7번째. 자, 다 돼갑니다. 그 다음 강조해서 말할 때 은는을 쓴다. 사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정말 머리 아픈 게 이 경우예요. 아니 내가 배울 때 은는은 거의 주어 앞에만 썼던 거, 주어 뒤에만 썼던 것 같은데 은는이 뭐 여러 군데 다 붙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입니다. 강조해서 말할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은는을 강조할 때 많이 써요. 아무리 급해도 식사는 해야지. 얘야 멀리 가지는 마라. 앞에 는이 붙는 그 곳을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나 너무 바빠. 식사 못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굶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친구가 야 아무리 급해도 식사는 해야 돼.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때는 여기에 는, 은 붙이기도 하죠. 비가 오니까는 우산 가져가거라 이렇게 강조할 때 은는을 쓴다는 것. 자,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가를 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 앞에는 이가, 있다 없다 앞에 이가, 아니다 앞에 이가, 되다 앞에 이가, 피동동사 앞에 이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많다는 형용사죠. 그때는 앞에 이가. 맵네요. 형용사예요. 앞에 이.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다 앞에 이가. 그 다음에 뭐 되다 앞에도 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이다 앞에는 은는 이가를 쓴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가를 쓴다는 겁니다. 자, 8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모두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8가지를 외국인들이 모두 기억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조할 때 은는, 비교 대조할 때 은는을 사용한다. 자, 처음 말하는 내용일 때, 문장에서 아니면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처음 말할 때는 이가, 그 단어를 다시 언급할 때는 은는을 쓴다. 그리고 은는을 쓰는 경우는 뒷정보가 중요하고 이가는 쓰는 경우는 앞정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문장에 같이 나올 때는 처음 주어에 은는, 나중 주어에 이가를 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경우는 외국인들도 실제 한국어로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5번째, 내 포문의 주어에는 이가. 이거는 말할 때 외국인들이 기억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해하시면 나중에 쓰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상식을 말할 때는 은는, 당연한 내용 말할 때는 은는을 쓴다. 이건 기억하시고요. 강조할 때 한국 사람이 쓰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째도 중요하죠. 외국인들 이거는 많이 쉽게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 있다 없다 아니다 되다 피동일 경우에는 이가를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는과 이가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고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기억하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되돌려 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